만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에브리데이 책이 너무너무 잘 돼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설명할 부분은 셀라비브 부분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80페이지인데 이게 최신 버전이 아니었나 봐. 우리 윤희 리더님 올려주신 대로 최신 버전 책 가지고 계신 리더님들은 88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산화에서 바르는 영양제죠. 셀라비브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셀라비브는 셀과 얼라이브의 합성어죠. 셀은 세포고 얼라이브는 살아있다라는 뜻이래요. 세포에 생기를 더한다는 의미를 지닌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이 스킨케어 제품은 다들 아시겠지만 10년간의 연구로 만들어진 화장품이래요.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뭔 화장품을 만드는데 10년씩이나 연구를 해 이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쓰기 전에. 그런데 자, 이제부터 이 화장품을 만드는데 왜 어찌하여 10년이나 걸렸는지요. 무엇이 특별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라비브는 두 가지의 핵심 기술이 있죠. 유산화만의 독점 기술,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유산화만의 특허, 올리브올 식물 복합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자, 인셀리전스에서 보면 활성 펩타이드 그리고 식물 추출물 이 두 가지로 구성된 인셀리전스 컴플렉스의 활성 성분은 피부 장벽 체계의 손실을 막아주어서 피부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특히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활성 펩타이드라는 거예요. 이게 특히 35세 이상 되신 분들은 피부가 이렇게 늘어진다고 하죠. 모공이 좀 커지고 피부의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라는 거래요. 혹시 지금 끊겼나요? 안 끊겼죠? 네. 네네. 피부의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는 거래요. 즉, 그 간격을 메꿔주는 역할을 요게 하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를 고정시켜주는 시멘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게 우리의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셀라비브의 안정성이죠. 5가지가 있어요. 알레르기 테스트를 완료했고, 파라벤 풀이고, 셀포이드 풀이. 이게 셀포이드라는 게 그 합성 계면활성제를 말해요. 요거 풀이고 그리고 방부제, 페녹시 에탄올 풀이, 합성 색소 풀이 이렇게 5가지가 인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받은 결과 우리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 아토피 피부를 가지신 분들 등등등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셀라비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품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하진 않을 거고요. 핵심 포인트랑 좀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리무버예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수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화장을 하든 안 하든 꼭 사용해 주시면 좋고 물 타입으로 돼 있어서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아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리무버를 사용하시면서 모공 관리가 돼요. 그리고 아침, 저녁 2회로 발라주시면 되는데 요즘 미세먼지 심하죠. 우리나라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미세먼지가 심한데 피부 사이에 낀 찌꺼기들을 이 리무버로 제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름에 아이들 선크림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폼클렌저 같이 거품이 나는 거 어린아이들한테는 아직 사용이 힘들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 리무버를 사용해서 선크림 제거하실 때 큰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폼 클렌저예요. 요거는 클렌저임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올 우리만의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피부 보습은 물론 황산화까지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이런 결과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강의 시간에. 그 수박 껍질 하얀 부분 있죠. 그걸로 팩을 한 여성분이, 40대 여성분이 실제로 피부 나이가 25세로 나온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요 폼클렌저 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올리브올 식물복합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수박뿐만이 아니라 사과, 렌틸콩 추출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영양을 함께 받으실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천연 계면 활성제라서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제가 이 유산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테이 스폰서님이 요거 보여주면서 그때 셀라비브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였거든요. 요거 하나 가지고 6개월 이상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농담으로
우리 스폰서님 잘 안 쓰시나 봐요. 안 씻으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요거 요렇게 니들님도 사용해보셨죠? 콩만큼? 아주 조금만 짜도 거품 풍부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콩만큼만 짜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가끔 다른 게 없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른 클렌저 써보면은 응가하고 뒤처리 안 한 느낌처럼 개운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이 폼클렌저 씻으시면 완전 뽀득뽀득 소리 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칠어지지 않고 건조해지지 않죠. 네,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젠틀 밀크 클렌저예요.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래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락토바실러스라고 피부 환경을 좋게 하는 유산균인데요. 요게 좋은 유산균을 피부에 번식을 시켜가지고 그 악건성, 아토피, 여드름 피부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리무버처럼 아이들 선크림 발랐을 때 거품 힘들어하는 아이들 요걸로 이렇게 묻혀서 꼭 이거 물로 안 닦아도 된대요. 이렇게 화장솜에 물 묻혀서 이렇게 살짝 닦아내셔도 너무너무 촉촉한 거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몰랐던 걸 요거 준비하면서 알은 건데 팁이래요. 머리에 비듬이나 각질 많으신 분들 요걸로 두피에 사용을 하시면은 개선이 되신대요. 요것 또한 그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성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각질 심하신 분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자, 그 다음에는 퍼펙팅 토너예요.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토너의 역할은 다들 알고 계시죠?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고 그 다음번에 사용할 화장품 있죠. 고영양을 가진 화장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기초공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 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나왔지만 제가 사용해본 결과 시간이 되신다면 토너를 한 3번 정도 충분히 발라주신 다음에 세럼을 바르시면 흡수가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화장품은 화장향이 좋죠. 은은한 벚꽃 향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추천을 드리냐면 모든 분들이 다 사용을 하면 좋지만 건성, 지성 이렇게 피부 타입을 나누는 거는 그만큼 유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 적극 추천드리고 실내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칙칙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 여드름이나 그 성인 여드름, 청소년 여드름, 피부 트러블이 심하신 분들 많이 발라보시면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밑엔 ISS, 요거는 뭐 긴 설명 필요 없죠. 아이크림인데 제가 다이어트를 요번에 하면서 팔자주름이 심하게 많이 생겼거든요. 이게 피부가 늘어났던 게 이제 딱 빠지다 보니까 여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요 ISS 크림 발라주시면 좀 펴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탈라이징 세럼. 콜라겐을 많이 드시거나 피부과에 가서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 요 제품에 집중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쓸데없이 돈 쓰지 마시고 요거를 그냥 처발처발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거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신 분들 느낌 아시겠지만 피부가 엄청나게 당기죠. 이거 나 뭐 잘못된 거 피드백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특히. 야, 나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나 피부가 너무 당겨. 요렇게 피드백을 받을 정도로 많이 당기는 제품인데 그거는요. 바로 피부가 착착 잘 펴지고 있다. 그렇게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모공이 넓고 탄력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여기 눈 처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 눈이 처지고, 목이 이렇게 처지는데, 이거 언제까지 병원 다니면서 관리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신 분들 필수로, 처발처발 해주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 제품이에요. 데이 제품에 들어있는 쉐어버터라는 게 보습에 그렇게 좋대요. 얘가 직접적으로 보습을 주는 성분은 아니고 보습감을 잡아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습에 탁월한 제품이고 그리고 검은콩 추출물이 피부 산화 예방에 그렇게 좋대요. 활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있죠. 그래서 아이들도 요거 발라주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제가 요거를 준비를 하면서 또 알게 된 제품이 있는데 선크림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하대요. 유기자차와 무기자차 선크림이 있다고 하는데 자, 유기자차는 장점은 백탁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사용감, 발림이 좋아요. 그런데 단점은
좀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좀 민감할 수가 있고 외출하기 전에 30분 전에 발라야 된대요. 그리고 무기자차는 백탁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발림성도 별로 좋지 않대요. 그런데 장점은 바르는 즉시 효과가 나타난대요. 자, 이렇게 장점, 단점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뭐 이 유기자차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무기자차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막 좀 갈려요.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우리 유사나 그 데이 제품은 혼합자차라고 해서 이 두 가지의 장점들을 접목시켜 놓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고요. 백탁이 없어요. 그리고 발림성이 좋고 특히 흡수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리더님들 백탁 아시죠? 가오나시처럼 하얘지는 선크림들 있어요. 우리 거 그렇지 않죠? 그만큼 흡수력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자외선 차단제 수 혹시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유산 알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50만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어차피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줘야 된대요. 그런데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어때요? 좋지 않죠? 근데 저희 제품은 그 자외선 차단제 수가 많이 높지 않고 딱 30으로 적당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저는 여름에만 발랐던 사람인데 요거 자외선 차단제는 왜 그늘진 날에 더 살이 많이 탄다고 하죠. 그래서 사계절 내내 발라주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나이트 제품입니다. 자, 피부가 재생되고 회복되는 시간은 다들 아시겠지만 밤 12시부터 새벽 2시 밤에 많이 피부가 재생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피부에 수분감을 채워주고 싶으신 분들은 젤을 바르시면 되고, 피부에 피부 장벽 보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크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 그럴 필요 있어요. 그냥 두 가지 다 발라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젤하고 크림하고 그냥 섞어가지고 한 번에 발라주거든요. 그럼 피부 진정 효과에도 도움이 되고, 너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피부가 쫀쫀한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피부가 재생된다고 해서 특히 우리 어머님들 세대 분들은 아주 엄청나게 발라요. 밤에 자기 전에 고농축의 화장품을 엄청나게 덕지덕지 바르시면 그거 보셨죠? 개기름. 베개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름이 막 묻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품은 그렇지 않죠. 흡수가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개그림 느껴보셨어요? 흡수가 잘 된다는 뜻이고, 흡수가 잘 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살아있죠. 쫀쫀하잖아요. 그 아침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자, 스크럽 마스크는 뭐 긴 말 필요 없어요. 스크럽하고 팩하고 한 번에 되는 제품이고, 특히 겨울철에 히터 때문에 되게 건조한데 요게 건조하지 않고 따갑지 않고 부드럽게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거든요. 겨울에 쓰시면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마스크는 넘어가고 다음에는 화이트닝 제품이에요. 다크스팟 커넥터, 요거는 아시겠지만 다크스팟 피부에 기미, 주근깨, 잡티 심하신 분들 토너 사용 후에 얘를 그 부위에 발라주시면 색소 침착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컴플렉션 세럼이에요. 화이트닝 세럼인데 이 제품은 특히 색조 화장을 자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눈 위아래에 색소 침착이 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이 제품을 발라주시면은 한결 정리가 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지는 제품입니다. 자, 요거 바이탈리나이징 세럼하고 얘하고 섞어서 바르면은 아시죠? 브로지아 팩, 미백, 탄력, 보습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시면 브라이트닝 루미너스 모이처 크림이에요. 자, 물광 피부를 좋아하시고 화사하게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고 싶으신 분들 강추해요. 우리 UDT의 대표적인 물광 피부 아시죠? 테이스폰서님? 오일하고 요거 나온 다음부터 더 화사해지셨어요. 자, 그렇게 화사해지고 싶으신 분들 요 제품 집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일이에요, 오일. 이 오일이 보습 효과에 정말 탁월하죠. 주름 개선이 탁월하고, 그리고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타 제품과 다른 점은 오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끈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발라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토너에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 휴대용 미스트통에 들고 다니거든요. 저도 뿌리고 남편도 뿌리고 아이들도 뿌려요. 보습 효과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요게 은은한 장미향을 가진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한 3-4방울 떨어뜨려서 요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잠도 잘 오고 힐링이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 이거 아직 안 해봤는데 저도 오늘 밤에 해보려고요.
자, 셀라비보 제품은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특징들만 제가 짚어드렸고, 자, 요즘에 아름다운 기준이 새로 생겼대요. 건강에도 뭐 아름답고, 피부가 좋아도 아름답고, 예뻐도 아름답다고 하지만 피부 나이로 건강을, 아름다움을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제품 너무 좋죠? 셀라비보로 사용을 많이 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피부 나이를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분기골드님 감사해요. 셀라비브 그 라인 자체가 사실 굉장히 또 이제 많은 제품들을 좀 포괄하고 있고 해서 가장 강사들이 기피하는 강의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골드님께서 우리 민골드님께서 총대를 또 매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제 사용 팁을 네, 좀 같이 나눠볼까 해요. 자고 일어나서 클렌징 할 때도 저는 리무버를 꼭 합니다. 꼭 해요. 그게 저의 좀 피부의 비결이랄까. 저희가 완전히 막 투명하진 않아요. 피부가 원래 좀 하얀 편이라 어렸을 때부터 잡티가 많았고 주근깨 소녀였어요. 근데 이제 임신하고 이렇게 되면서 색소 침착이 오고 이제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서 그때 오히려 그 막 기미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잡티 이런 데 계속 집착을 하면 피부 관리가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저는 그냥 피부 결 그리고 피부 톤, 네, 요런, 그다음에 탄력, 요런 것에 제가 좀 중점을 두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제가 만났던 게 이 유사나 화장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유산화 제품 중에서 진짜 이 셀라비브 중에서 또 최애템 중에 하나가 이 리무버입니다.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 자고 일어나서 내가 화장을 지금 현재 하지 않았어도 주무시고 일어나서 내 세안을 하실 때 반드시 화장솜에 묻히셔가지고 이 메이크업 리무버로 다 닦아내세요. 이 귀 뒤에 네이프 부분까지요. 그러면 잘 때, 주무실 때 위에 그 떠 있었던 그 미세먼지나 이런 공기들이 쫙 가라앉아요. 그래서 내 모공을 다 막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깨끗하게 다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폼 클렌저로, 크리미 폼 클렌저로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거품 내가지고 세안하시면 제가 건성 피부였어요. 혹시 저 요 근래, 그러니까 절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유산화 하고 나서 이렇게 좋아지고 나서 만나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이 입가에 다 버짐이, 주둥이에 이렇게 버짐이 이렇게 피는, 그래서 화장을 잘 못하는 그런 피부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클렌징 단계를 잘 거치고 나니까 진짜 오히려 피부가 굉장히 뭐랄까 그 바로바로 토너나 이런 것들을 뿌리지 않아도 건성이지 않고 피부가 되게 쫀쫀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스텝으로 하셔야 될 게 이 클렌징이라는 거. 클렌징은 내가 화장을 하지 않고 자고 일어나서도 네, 꼭 이렇게 그 단계를 좀 거쳐서 충분히 해주시면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크 클렌저는 딸 키우는 엄마들 되게 많으시죠? 우리 민골드님도 아이니 키우잖아요. 요 아이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크 클렌저. 왜냐면 아이들도 엄마들이 그 선크림 발라주거든요. 그 선크림 꼭 물로 닦아내시면 절대 다 안 닦아져요. 클렌저 꼭 활용하셔야 되는데 시중에 있는 거 굉장히 독하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성분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유산아이 밀크 클렌저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가 굉장히 약하고 그러신 분들도 네, 이 밀크 클렌저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밀크 클렌저를 언제 사용하냐면 저는 약간 그 마사지 대용 우리 왜 옛날에 엄마들 이따만큼씩 푹푹 찍어서 쓰는 그 콜드 크림 마사지 아시죠? 그런 대용으로 저는 이 밀크 클렌저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사지 형태로 이렇게 하게 이 밀크 클렌저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보다 되게 촉촉하고 또 약간 내 얼굴은 내 손에 이 뭐라 그러지 손가락에 그렇게 튕겨주는 그 힘으로 자꾸 이렇게 리프팅 시켜주면 가장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용도로 이 밀크 클렌저를 사용을 해요. 클렌저 할 경우에 씻으러 샤워하러 들어가서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퍼펙팅 토너는 만약에 이 토너를 수시로 통 안에, 작은 통 안에 덜어서 다니시면서 이제 뿌리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액으로 쏟아서 손에 쏟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엄마들 스킨 바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살 닦아내시면 좋겠어요. 그 맥컬리 컬킨 나홀로 집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스킨 바르시지 마시고요. 화장솜을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작은 통에 덜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뿌리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토너만 뿌릴 때도 너무 좋은데 저는 요즘에 이 토너에다가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 있죠. 요거를 2방울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섞어놔요. 그리고 그 안에 바이탈라이징 세럼을 한, 세 번 펌핑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 3개만 넣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수시로 제가 다니면서 미팅 다니기 전이나 아니면 운전할 때 이럴 때 수시로 뿌려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레디언트 오일 한두 방울도 요 토너에다 같이 섞어서 뿌려도 너무 좋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너 양은 그 작은 통 있죠. 저희 스프레이 대용으로 뿌리는 그 통에다가 3분의 2 정도 처음에 담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에센스. 저 요거 도움 되게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유산화 알기 전에는 아이크림 자체를 제가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크림을 저는 얼굴 전체에 좀 처발처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 주름 제가 생각보다 눈 주름이 별로 없잖아요. 이마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뭐 눈에 저는 이런 데 보톡스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유산화를 알고 나서 이 아이 에센스를 얼굴 전체에 사실 좀 바르는 편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눈가나 그다음에 팔자주름 요런 데 바르시면 되는데, 아주 적은 양으로도 도움이 예,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병원 다니고 피부과 다니는 그럴 돈을, 왜냐면 너무 귀차니즘이 심해서, 근데 이 아이 에센스에 좀 투자를 예,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좀 하시면 좋고요. 바이탈라이징 세럼 제 정말 최애템 제품이에요. 저는 요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이 회색깔의 이 셀라비브 제품 중에 회색깔 라인은 기능성, 그러니까 세포를 재생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 기능성 제품으로 인텔리전스 기술 공법이 들어간 제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피부이실 경우에 조금 사용을 처음에 화장품을 바꾸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여자들은 화장품 바꾸는 걸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청나게 센시티브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전 처음에 그냥 토너하고 메이크업 리무버랑 폼 클렌저만 제가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2번째로 들어가는 게 이 바이탈라이징 세럼입니다. 바이탈라이징 세럼에도 좀 되게 뭐랄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주 예민한 피부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바이탈라이징 세럼을 론칭할 때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는데 거기서 론칭하자마자 구입해갖고 한 세트를 써봤겠죠. 그런데 소위 큰일 났다. 딱 써보자마자 제가 나 이거 못 팔겠다. 이거 어떡하지? 전달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저 되게 건조한 피부라고 했었잖아요. 바르자마자 여기가 뭐라지 막 이렇게 논 갈라지듯이 그런 느낌이, 건조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뭔가 땡기는 느낌 뭔지 아세요? 그런데 그 땡김이 처음에는 내가 이걸 너무 건조해서 이게 제품이 너무 촉촉하지 않아서 이렇게 땡기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서 거울에서 내 모습을 보는데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나중에 어떤 걸 또 계속 써봤어요. 어차피 뜯었으니까 거기 파트너들하고. 근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처음에 다 똑같이 그렇게 땡기는 느낌이래요. 근데 어떤 땡기는 느낌이냐면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 여기서 누가 내 뒷꼭지를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 엄마들이 머리 하나로 묶어줄 때 너무 세게 묶어갖고 막 눈 이렇게 올라가듯이 묶어주는 엄마들 있잖아요. 그렇게 약간 나를 누가 옆에서 이렇게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그런 땡기는 느낌. 이게 뭐냐면 리프팅에 완전 좋습니다. 이 바이탈라이징 세럼이 리프팅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바이탈라이징 세럼을 저는 진짜 아끼지 않고 써요. 제가 피부과나 이런 시술을 받지 않고도 사실 조금 도움을 진짜
받는 그런 제품이고요. 맞아요. 저도 화한 느낌 처음에 있었어요. 저는 땡기는 느낌과 그다음에 화한 느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화한 거는 사실 엄청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화한 거는 뭐냐면 그 건조한 분들이 이거를 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 화한 느낌을 이게 이제 뚫고 들어가면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 안에서 그 이제 세포들과 약간 마찰이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건조했기 때문에 화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성인 피부이신 분들은 그런 화한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니까 네, 금세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화한 느낌 없고요. 처음 했을 때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건조한 분들이 추천하셔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들어갈 때는 미리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저는 데이크림과 데이로션 이 두 가지로 이제 이 데이크림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건성과 지성의 타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로션은 지성, 그다음에 크림은 건성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저는 그냥 데이로션 써요. 왜냐면 데이크림은요, 약간의 이 커버 능력이 있습니다. 데이로션은. 그리고 약간 매트해요. 이 텍스처가. 근데 데이로션은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더 묽고요. 텍스처 자체가 질감이. 그리고 데이로션은 이 뭐라 그러지? 이 커버 능력은 없어요. 대신에 좀 화장을 했을 때, 우리가 메이크업을 했을 때 좀 광이 나게 하는, 네, 그런 약간 광빨이 올라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데이 로션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얼로 좀 이렇게 뭔가 많이 하고 화장을 잘 안 하신다 그러신 분들은 좀 이렇게 커버가 약간이라도 돼야 보이는 데이 크림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이트 젤하고 나이트 크림이 있는데요. 요것도 네, 지성은 젤, 그다음에 크림은 건성 요렇게 바르시는 거고요. 기능은 거의 비슷하지만 저는 조금 이제 뭐랄까 좀 되게 촉촉한 걸 많이 좀 원하고 그다음에 제가 선호하는 약간 이 질감 자체가 약간 저는 겔 타입이나 젤 타입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나이트 젤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이 크림하고 젤을 좀 섞어가지고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나이트 제품이기는 하지만 예, 낮에도 유산화 제품을 제가 발랐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만약에 낮에 이 나이트 제품을 바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위에 데이크림으로 이 자외선 차단 능력이 있는 그 제품으로 커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는 저처럼 피부가 굉장히 얇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두시면 안 됩니다. 바르고 약 4분 정도 있다가 롤링하지 마시고 빠르게 살짝살짝 해서 미온수로 닦아내셔야 돼요. 깜둥이 바르고 막 10분이고 20분이고 막 돌아다니시고 막 빡빡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다 개어내시면 엄청 자극이 될 거예요. 물론 다른 타사의 어떤 스크럽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 순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얇은 피부나 아니면은 굉장히 민감한 피부에는 오랫동안 두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한 4, 5분 있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촉촉하고요. 진짜 그 다음 제품 바르는 거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민감한 피부들은 일주일에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그렇게 사용하시면 아주 도움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다크스팟 콜렉터는 본인이 조금 고민되는 그런 잡티 부분에 좀 올려놓으셨다가 한참 뒀다가 이제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흡수시키시면 되고요. 예, 컴플렉션 세럼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이 화이트 제품 나왔을 때 정말 잘 발라보고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되게 큰 도움이 또 되고 있죠. 제가 가장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 모이스처 크림이 아까 분기골드님 해주셨던 것처럼 진짜 자연 광이 진짜 잘 올라와요. 저는 여기 동네에서 거의 생얼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딜 가나 정말 깨끗하진 않아요. 저도 하얀 피부다 보니까 잡티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 좋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그 중에 정말 1등 공신이 이 모이스처 크림과 그다음에 브라이트닝이 아니라 뭐지 이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바이탈라이징 세럼. 네, 저는 요런 궁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크림을 좀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보통은 아침에 오전에 화장하기 전에 크림을 바르면 화장이 다 밀려요. 그런데 유산화 제품은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